지난 13일에 발표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3월 PPI가 전월보다 무려 0.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4월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의 하락입니다.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PPI는 2.7%가 증가했지만 물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이후 상황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치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PPI는 CPI의 선행지표입니다.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CPI가 하락할 것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PPI의 하락은 인플레이션이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져서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3월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확실했기 때문에 3월물 물가지수는 완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PPI의 하락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예측 가능했던 사실입니다. 근원 PPI는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지만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낮은 수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 연준이 다음 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나 언론은 0.25%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둘기파로 분류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마저 지난 금요일 인터뷰에서 향후 좀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한 거 아닌가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는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대를 향해 움직인다는 확실한 신호가 보이지 않는 한 연준은 일을 더 해야 한다라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늦어도 3월까지만 금리를 인상하고 그 이후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말씀을 연초부터 계속 드렸었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 FOMC 때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측했던 이유는 첫째, 작년 2월 말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작년 3월부터 유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최고 12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는 YOY 유가 하락이 반영되어 PPI, CPI가 낮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둘째, 주거비 역시 작년 3월 피크를 찍은 후 4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이후부터는 YOY 주거비가 순차적으로 하락하는 수치가 반영되어 CPI가 낮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빅테크에서 시작된 해고가 빅테크에 머무르지 않고 제조업, 금융업까지 대규모로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해고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화이트 칼라들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소비를 이끄는 계층은 화이트 칼라들입니다. 화이트 칼라의 해고가 급증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증가합니다. 현재 연준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경기 침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3월 이후부터는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초에 금리를 0.25% 올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금리 인상 막바지이기 때문에 0.25%로 올리고 동결을 하든 아니면 5월부터 곧바로 동결을 하든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시장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요즘도 촌스럽게 금리 인상 얘기를 누가 하느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목요일 PPI가 컨센서스 대비 낮게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지만 금요일인 14일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14일 오후에 발표된 FOMC 의사록에서 미국 중앙은행 경제팀이 금년 완만한 침체를 전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14일 발표된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에게 경제 상황을 설명한 패드 경제팀은 은행 불안 등으로 인해 올해 후반부터 완만한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고 이후 2년간의 회복세를 예상한다고 말했는데 이 소식이 나온 후에 주가가 하락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금리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대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매크로 이슈로 부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 초 영상에서 2023년은 경제 지표를 2022년과는 반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할 때는 경기가 좋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이 좋으면 주식시장에는 악재, 실업률이 떨어지면 주식시장에서는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 시대는 갔고 경기 침체가 화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이 좋으면 주식시장에서는 호재, 실업률이 떨어지면 주식시장에서는 호재일 것입니다. 2022년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각종 지표를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연준이 태세 전환을 해서 피벗을 했을 때 주식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즉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생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할지 아니면 아직 인플레가 제대로 잡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인상을 중단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지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메이저 은행인 웰스파고가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모두 팔라는 매도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CPI, PPI가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투자은행인 웰스파고는 뉴욕 증시의 추락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은 14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주식 투자자들은 5월이 오기 전에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미 S&P 지수는 올해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수개월 이내에 최대 10%까지 급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속담 중에 sell in May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5월 주식시장은 전통적으로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웰스파고는 그 근거로 페드의 기준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역전현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금년 하반기 경기 침체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정말로 5월이 오기 전에 주식을 다 팔아야 할까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 뿐이고 매수나 매도 권유는 아니니 그냥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